한때 대한민국 대형마트 점유율 2위를 호령하던 홈플러스가 이제는 매물로 나와 생존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2024년 유통업계의 시선은 오직 하나, 홈플러스의 해체와 흡수에 쏠려 있습니다. 수조 원의 부채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엑시트 압박 속에서 홈플러스는 더 이상 스스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쿠팡에게는 놓칠 수 없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전국 130여 개의 핵심 거점 매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물류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자들은 방어 전략을 짜고 있고, 쿠팡은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영토까지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M&A가 아닙니다. 7조 원 규모의 판돈이 걸린 대한민국 유통지도의 마지막 재편이자 누군가에게는 왕좌를 굳히는 발판이, 누군가에게는 몰락의 시작이 될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의 본질을 분석합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과 수조 원의 부채. 언뜻 보기에는 실패한 매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유통 지도를 단번에 바꿀 130여 개의 골든 로케이션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본질은 홈플러스라는 브랜드의 회생이 아닙니다. 바로 전국 도심 핵심 요충지를 장악한 거대 물류 거점의 소유권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 홈플러스 인수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쿠팡의 독주를 막고 오프라인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유일한 역전카드입니다. 반면 이미 온라인을 평정한 쿠팡에게 이번 M&A는 전국 130개 매장을 즉각적인 라스트마일 배송센터로 전환해 신선식품과 오프라인 영토까지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말은 누가 더 많은 인수금액을 써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초효율 물류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켜 수익성의 한계를 먼저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7조 원의 판돈이 걸린 이 잔혹한 해체와 흡수의 시나리오를 데이터와 물류 역학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본의 효율성과 물류의 속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7조 원이라는 거대한 몸값은 통째로 삼키기엔 너무 무거운 덩어리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분해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수익성이 검증된 핵심 상권 매장만을 골라내는 체리피킹식 부분 인수입니다.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프라인 거점을 지켜내는 유일한 생존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쿠팡에게 홈플러스는 마트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이미 구축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그 자체입니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단숨에 생략하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완결판을 찍을 수 있는 치트키인 셈입니다. 만약 쿠팡이 수도권 핵심 점포들을 장악하게 된다면 전통 강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신선식품 시장마저 처참히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브랜드의 생존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일 물류의 혈관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 잔혹한 영토 확장의 마침표를 찍는 자가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황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7조 원이라는 거대한 몸값은 통째로 삼키기엔 너무 무거운 덩어리입니다. 시장의 냉혹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홈플러스의 통매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제는 분할 매각을 통한 전략적 해체가 유일한 현실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엑시트를 위해 수익성이 검증된 핵심 매장 위주로 자산을 쪼개 파는 체리피킹 시장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 기회를 통해 적자 매장의 리스크는 덜어내고 알짜 상권만을 흡수해 오프라인 주도권을 탈환하는 거점 방어 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반면 쿠팡의 계산은 더욱 치밀합니다. 그들은 홈플러스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부지에 즉각 이식될 도심형 물류 엔진을 노립니다. 전국 130여 개의 거점이 쿠팡의 풀필먼트 시스템과 결합하는 순간
신선식품 시장의 마지막 남은 파이까지 통째로 삼켜버릴 물류의 완성이 이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의 소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혈류가 바뀌는 거대한 물류 권력의 대이동입니다. 2024년 홈플러스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몰라도 그 핵심 거점들은 승자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통매각이라는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7조 원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킬 포식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4년 유통대전의 본질은 홈플러스라는 자산의 잔혹한 파편화와 전략적 재조립에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조 원의 부채 리스크를 통째로 짊어지는 대신 연매출이 보장된 수도권 핵심 점포만을 골라내는 핀셋 인수를 통해 오프라인 거점을 지켜내려 할 것입니다. 이는 적자를 도려내고 생존을 위한 핵심 근육만 남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반면 쿠팡의 계산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쿠팡에게 홈플러스는 마트가 아니라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완결성을 높여줄 도심 속 130여 개의 거대 물류 엔진입니다. 신규 부지 확보와 인허가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단숨에 삭제하고 오프라인 영토까지 단숨에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M&A나 매장 매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의 실핏줄인 골든 로케이션을 누가 차지해 시장의 종지부를 찍느냐를 결정하는 다시는 오지 않을 최후의 영토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거대한 모순에 직면합니다. 단순히 매장을 쪼개 파는 체리피킹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홈플러스라는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조 원이라는 매각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 알짜 매장만 골라 팔 경우 남겨진 비핵심 점포들은 수익성 악화와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매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물론 인수기업에게 고용 승계와 노조 갈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을 떠안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유통 문법으로는 이 딜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트로 접근하면 수조 원의 부채는 해결 불가능한 장벽이지만 이를 도심형 물류 거점인 마이크로 풀필먼트로 재해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프라인 점유율 방어에 급급할 때 쿠팡은 이미 홈플러스의 부지를 수도권 당일 배송의 핵심 엔진으로 전환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마쳤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매장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이 낡은 오프라인 자산을 디지털 물류 인프라로 완벽하게 환골 탈퇴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충돌과 그 해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닌 유통 구조의 완전한 재정의입니다. 단순히 매장을 쪼개 파는 방식은 자산 가치를 훼손하고 노사 갈등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실패로 증명된 구시대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를 도심형 풀필먼트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기존 오프라인 문법에 갇혀 주저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오프라인의 물류 인프라화라는 파괴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부채를 안고도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홈플러스를 더 이상 고정비가 발생하는 판매 공간이 아닌 도심 정체 속에서도 신선식품 배송을 완결짓는 라스트 마일의 핵심 엔진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이 임대료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산의 용도를 상업에서 첨단 물류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산 최적화 전략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유통 공룡들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홈플러스라는 판돈의 사활을 거는 진짜 본질입니다. 전통적인 유통 문법에서 자산 매각은 부채를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홈플러스에게 이는 오히려 생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단순히 매장을 쪼개 파는 방식은 수익성 높은 점포만 사라지고 남겨진 부채와 고정비가 나머지 조직을 고사시키는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합니다. 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토록 매력적인 도심 요충지를 앞에 두고도 과감히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 강자들이 가진 성공의 관성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매장은 여전히 물건을 진열하는 공간이지만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 어떤 혁신적 경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되었습니다. 반면 쿠팡이 바라보는 해법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쿠팡에게 7조 원이라는 금액은 비싼 몸값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 인허가와 부지 확보에 소요될 5년의 시간을 사는 비용입니다. 신규 물류센터를 짓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사회적 갈등을 단번에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도심 30분 배송권 내에 130여 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채 리스크를 압도하는 쿠팡식 시간의 자본화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물건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마트라는 낡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그 공간을 고부가 가치 데이터 물류 엔진으로 재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쿠팡은 홈플러스를 유통 매장이 아닌 거대한 데이터 엔진으로 재정의합니다. 전통적인 유통사들이 점포 수와 매출 규모라는 과거의 지표에 매몰되어 있을 때 쿠팡은 각 매장이 보유한 반경 OKM 이내의 구매 데이터와 즉각적인 배송 네트워크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쿠팡이 탐내는 이 핵심 요충지들은 역설적으로 기존 유통 대기업들의 앞마당이며 골목 상권 침해라는 강력한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부처는 단순한 자금력이 아닌 규제의 빈틈과 기술의 결합에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포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몸집을 줄이는 사이 쿠팡은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인프라를 흡수해 물류의 라스트 마일을 독점하려 합니다. 하지만 7조 원의 몸값 뒤에 숨겨진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천문학적인 전환 비용은 쿠팡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법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이 교착 상태에서 시장은 이제 단순한 인수가 아닌 유통 생태계의 파괴적 재편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대한민국 유통의 새로운 포식자가 될 것인가? 그 잔혹한 계산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통 대전의 가장 냉혹한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쿠팡의 방식을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순수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는 순간 수만 명의 고용 승계라는 사회적 책임과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적 규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반면 쿠팡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사가 아닌 시간입니다. 신규 물류센터 부지를 찾고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홈플러스 인수로 단축하지 못한다면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C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매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의 법적 규제를 온라인의 물류 효율로 치환해낼 수 있는 고도의 자본공학적 설계가 가능한가에 모든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마트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매장의 해체를 고민하고 쿠팡은 속도를 위해 인프라의 이식을 서두르는 이 모순된 지점에서 홈플러스의 마지막 생존 공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통 효율이라는 냉정한 숫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이 1~3%대에 머물 때 기존 매장을 도시명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로 전환하면 물류 비용의 약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실증적 분석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부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핀셋 인수라는 전략적 카드를 만지는 이유는 결국 저수익 오프라인 자산을 걷어내고 고효율 물류 거점만을 남겨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쿠팡에게 홈플러스의 130여 개 거점은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의 신선식품 당일 배송망을 즉각 완성함으로써 최근 거세지는 알리와 테무의 파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적 방어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건물을 갖느냐가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의 평당 매출 한계를 넘어 물류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을 누가 먼저 안착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몸값을 비즈니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기반의 해법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유통업계는 전통적인 평당 매출 개념을 버리고 단위 면적당 물류 처리량으로 매장의 가치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도시명 거점을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로 전환할 경우 기존 외곽광역 물류센터 대비 배송거리는 10km 이상 단축되며 라스트 마일 배송 완료 시간은 평균 2시간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 실증적인 분석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노리는 핵심은 하이브리드 점포의 완성입니다. 매장 전면은 고객 경험 중심의 프리미엄 그로서리로 유지하되 후방 공간은 로봇 기반의 자동화 피킹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주문 처리 능력을 기존 대비 300% 이상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반면 쿠팡은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인프라에 자신들의 독보적인 AI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결합해 재고 회전율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7조 원이라는 거금은 단순한 부동산 매입비가 아니라 한국 유통시장의 고질적인 병목 구간인 도심 배송 비용을 30% 이상 영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물류 고속도로 통행료인 셈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매장을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서 물류의 밀도를 가장 치밀하게 짜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쿠팡은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거점에 자신들의 독보적인 AI 수요 예측 시스템을 이식해 재고 제로의 영역에 도전할 것입니다. 실증적 데이터에 따르면 도심 내 거점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할 경우 콜드체인 운영 비용은 최대 15% 절감되며 이는 곧 C커머스의 파괴적인 가격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재무적 체력이 됩니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의 알짜 상권을 흡수해 고급 식료품 경험과 배송 전진 기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실제 매장 면적의 30%를 자동화 피킹 시스템 GTP로 전환할 경우 단위 면적당 주문 처리 능력은 기존 대비 5배 이상 폭증한다는 것이 유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공간의 생산성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판매 시설을 넘어 소비자의 주방과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거대 스마트 창고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2024년 대한민국 유통지도의 주인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선 국가급 물류 인프라의 재설계이자 거대한 산업혁명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자산의 수익성을 어떻게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마트 영업 수익으로 수조 원의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홈플러스 매장의 30%를 GTP Goods to Person,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된 마이크로 풀필먼트로 전환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계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하이브리드형 전환은 도심 내 배송 거리를 평균 10km 이상 단축시키고 전체 물류 운영비를 최대 20%까지 절감하는 직접적인 재무적 효과를 냅니다. 7조 원이라는 몸값은 전통적 소매업 기준으로는 과도한 프리미엄일 수 있지만 전국 도심 130여 개 거점을 즉각적인 신선식품 전진기지로 확보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야기는 역전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점포 대형화를 통해 오프라인 집객력을 높이는 사이 쿠팡은 이 거점들을 AI 기반의 고도화된 수요 예측 센터로 변모시켜 재고 회전율을 기존 대형 마트 대비 3배 이상 끌어올릴 것입니다. 결국 홈플러스 인수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저수익 오프라인 자산을 고수익 물류 플랫폼으로 치환하는 공간 생산성 혁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단위 면적당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트의 영업이익률이 2% 안팎에서 정체될 때 홈플러스의 도심 거점을 AI 기반 자동화 물류 시스템과 결합하면 운영 효율은 최소 25%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 업계의 냉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파는 차원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이 지닌 고정비를 온라인 배송의 물류 비용으로 완전히 상쇄시켜 전체 재무 구조를 재편하는 파괴적인 해법입니다. 결국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 홈플러스 인수는 부실 자산을 떠안는 리스크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커버하는 촘촘한 물류 방어망을 단숨에 구축해 쿠팡의 신선식품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비용입니다. 반면 쿠팡은 이 거점들을 흡수함으로써 신규 부지 확보에 투입될 수조 원의 토지 매입비와 5년 이상의 인허가 기간을 단번에 단축하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얻게 됩니다. 2024년 유통대전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자가 아니라 도심 속 한정된 공간을 누가 가장 고도화된 물류 엔진으로 변모시켜 수익의 임계점을 돌파하느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베팅 뒤에 숨겨진 진짜 생존의 논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체리피킹과 MFC 전환이라는 파편화된 전략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결론, 즉 오프라인 영토의 완전한 물류 데이터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이 비로소 납득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진열해 판매하는 구시대적 마트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국 130여 개의 핵심 거점을 AI 기반의 지능형 물류 허브로 재정의하는 순간 홈플러스는 부실 매물이 아닌 유통 패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알짜 상권에 집착하며 쿠팡이 규제의 벽을 넘어서라도 오프라인 인프라를 갈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의 생명선인 라스트 마일을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장악하느냐에 따라 2024년 대한민국 유통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최종 해법은 판매의 양이 아닌 공간의 지배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 하나에 관통하는 원리로 꿰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유통 대전의 잔혹하고도 명확한 피날레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선식품 배송의 생명선인 라스트 마일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것이 바로 2024년 유통 대전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트의 위기라고 불렀던 본질은 사실 공간의 용도 전환이 지체된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아하의 순간은 명확합니다. 홈플러스 매각은 단순히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MA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업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교체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핀셋 인수에 사활을 걸고 쿠팡이 규제의 벽을 넘어서라도 오프라인 거점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데이터로 수요를 예측하고 도심 거점에서 즉각 배송하는 완결된 생태계를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은 사실상 전국 130여 개 거점을 구축하는데 소요될 수십 년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사는 가격인 셈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홈플러스라는 마트 껍데기를 사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거점들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물류의 시공간을 완벽히 지배하는 자가 대한민국 유통지도의 유일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홈플러스의 해체와 재조립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은 사실 마트의 매출이 아니라 물류의 시간을 사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강력한 아하의 순간은 유통의 본질이 무엇을 파느냐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닿느냐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홈플러스의 130여 개 거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하이브리드 그로서리로 재탄생하든 쿠팡의 도심형 물류 엔진으로 이식되든 그 지향점은 같습니다. 기존의 고정비 덩어리였던 오프라인 매장을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물류 자산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MA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이 가진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온라인의 알고리즘과 속도로 극복해내는 유통 운영 체제, OS의 전면적인 교체입니다. 7조 원의 판도는 바로 이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문턱을 넘기 위한 입장권이며 이 퍼즐을 가장 먼저 완성하는 기업만이 알리와 테무라는 거대 파고를 넘어 대한민국 유통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홈플러스의 해체와 재조립을 단순한 몰락이 아닌 새로운 유통 생태계의 탄생으로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유통의 본질이 공간에서 데이터와 속도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이 비로소 합리적인 투자로 치환되는 아하의 순간은 이 130여 개의 거점이 대한민국 물류의 라스트 마일을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사활을 건 하이브리드 그로서리 전략이나 쿠팡이 갈망하는 도시명 물류 엔진은 결국 같은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프라인의 물리적 점유율을 온라인의 디지털 효율로 100% 전환해내는 유통 운영 체제의 전면적 교체입니다. 이제 승부는 단순히 물건을 누가 더 많이 파느냐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더 영리하게 이 거대 인프라를 AI 기반의 데이터 자산으로 재프로그래밍 하느냐, 그 한 끗 차이가 수조 원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7조 원의 판도는 무너지는 마트를 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의 미래 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티켓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장 파괴적인 아하의 순간은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홈플러스의 과거 매출이 아닌 대한민국 유통의 미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입장료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마트 문법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던 수조 원의 부채와 규제의 왁은 매장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지능형 물류 거점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순식간에 강력한 경쟁 우위로 탈바꿈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노리는 하이브리드 점포와 쿠팡이 갈망하는 MFC 전환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심 한복판에 이미 구축된 130여 개의 거점을 활용해 신규 인허가와 부지 확보에 소요될 5년 이상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을 단숨에 생략하는 시간의 도약입니다. 결국 승자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의 물리적 점유율을 온라인의 디지털 효율로 완벽하게 치환해내어 대한민국 유통의 운영체제 자체를 자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자가 이 거대한 전쟁의 최종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7조 원의 판도는 바로 이 유통 패권의 마지막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한 비용인 셈입니다. 결국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승부수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장 인수를 넘어 물류의 골든타임을 선점하고 대한민국 유통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교체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노리는 하이브리드 생존 전략이든 쿠팡이 꿈꾸는 도심형 물류 엔진의 완성이든 그 끝에는 결국 공간을 데이터로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냉혹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0여 개의 거점이 뿜어낼 파괴적인 데이터와 속도의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홈플러스의 잔혹한 생존 게임에 주목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통전쟁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7조 원 규모의 판돈이 걸린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유통 지도를 뒤흔들 이 거대한 폭풍이 왜 홈플러스의 몰락이라는 충격적인 예고장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첫 장면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7조 원 규모의 판돈이 걸린 전쟁은 단순한 매각을 넘어 대한민국 유통의 표준을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홈플러스라는 거대한 매물이 왜 단순한 부실 자산이 아닌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는 최후의 보루이며 쿠팡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지를 데이터와 전략으로 증명했습니다. 130여 개의 거점이 지닌 물리적 가치를 데이터와 물류 효율로 전환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4년 유통대전의 본질을 꿰뚫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당신의 소비 환경과 대한민국 경제 지도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와 물류의 속도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이 잔혹하고도 정교한 생존 게임, 그 서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첫 번째 포문을 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유통 패권의 진정한 주인은 이미 이 흐름 속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첫 장면에서 그 결론을 다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유통 지도를 뒤흔들 7조 원의 승부수는 결국 누가 더 많은 물건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오늘 홈플러스라는 거대한 매몰 비용이 어떻게 이마트와 롯데마트에게는 최후의 역전 카드로, 쿠팡에게는 무결점의 도심형 물류 엔진으로 변모하는지 그 필연적인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130여 개의 거점이 뿜어낼 데이터의 힘과 물류의 속도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유통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전략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한때 2위였던 홈플러스의 추락이 왜 단순한 몰락이 아닌 새로운 유통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신호탄이었는지, 그 모든 전율의 시작을 다시 한번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HD 뉴스는 이 거대한 전쟁의 종착지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7조 원의 거대한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결론은 명확합니다. 홈플러스의 매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의 운영체제의 OS가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에서 온라인의 데이터와 속도로 완전히 교체되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왜 사활을 걸고 알짜 상권을 노리는지, 그리고 쿠팡이 왜 규제의 위협 속에서도 130여 개의 거점을 갈망하는지, 그 냉혹한 이면을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트가 아닌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지능형 물류 엔진이라는 유통의 미래 권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전략적 가치를 머릿속에 담고 이제 다시 영상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한때 2위를 호령하던 홈플러스의 추락이 왜 단순한 실패가 아닌 새로운 유통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정교하고도 잔혹한 서막이었는지, 이제는 그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HD 뉴스가 분석한 이 유통 전쟁의 본질이 당신의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7조 원이라는 거대한 판돈이 향하는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마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 이미 구축된 130여 개의 물류 시냅스를 장악해 유통의 패권을 영구히 가져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노리는 생존의 방어선과 쿠팡이 열망하는 시간의 도약이 어떻게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유통은 무엇을 파느냐의 시대를 지나 누가 더 정교한 데이터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느냐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정교한 자본의 논리를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시 영상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한때 2위를 호령하던 홈플러스의 추락이 왜 단순한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유통 지도를 다시 그리는 가장 치밀한 신호탄이었는지, 그 모든 복선이 비로소 당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유통대전의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